나는 왜 부자가 아닌가? 세상이 붕 떠있는 시대에 땅을 딛고 사는 법. 요즘 유튜브를 켜면 이런 썸네일이 넘쳐납니다. 월 1,000만 원 자동 수익 공개. 이 주식 하나로 3억 벌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동산 재테크. SNS는 더합니다. 누군가는 몰디브에서 노트북 하나로 일하고 있고 누군가는 강남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코인 수익 인증을 올립니다. 세상 전체가 마치 가만히 있어도 돈이 쏟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고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장은 여전히 얇고 월말이 되면 숫자가 불안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도 나아지는 것이 없는 느낌. 그래서 생각합니다. 나는 왜 가난할까? 오늘 저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려 합니다. 화려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자연 법칙처럼 단순하고 변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상이 붕 떠 있다는 것의 의미. 주식이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고 코인이 오릅니다. 하지만 그 상승의 열매는 상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됩니다. 이 구조에서 가진 것이 작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는 화면 속 숫자를 보며 초조해집니다. 지금 안 들어가면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닐까? 그 초조함이 무리한 투자로 이어지고 감당하지 못할 손실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다시 원점입니다. 아니, 원점보다 더 뒤로 밀려납니다. 문제는 이 사회가 욕망을 자극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물은 반드시 아래로 흐릅니다. 자연에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빛은 어두운 곳을 비춥니다. 씨앗은 땅에 심겨야 싹을 틔웁니다. 아무도 이 법칙에 예외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생각만으로 물이 위로 흐르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고 비전 보드를 만들고 긍정 확언을 외칩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가치 투자, 장기 보유, 복리의 마법. 이 말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만 들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말은 말일 뿐입니다. 법칙은 행동할 때 비로소 작동합니다. 왜 우리는 실행하지 못할까? 많은 분들이 지식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정보는 넘칩니다. 오히려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실행의 부재입니다. 실행이 없는 이유는 대체로 4가지입니다. 첫째,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좀 더 공부하고 나서 시작해야지. 경기가 안정되면 그때 시작해야지. 그런데 완벽한 타이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80% 됐을 때 시작하는 사람이 100%를 기다리다 결국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을 항상 앞섭니다. 둘째, 실패가 두렵습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껍질을 깨뜨리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 고통 없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실패는 과정의 일부이지 결말이 아닙니다. 셋째, 의욕은 있지만 습관이 없습니다. 의욕은 파도처럼 왔다 갑니다. 오늘 영상 하나 보고 마음이 불타오르지만 사흘이 지나면 그 마음은 사라집니다. 물이 흐르는 것은 의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중력이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시스템, 즉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테크 같은 남들이 하고 있는 것을 하지 않으면 뒤처져서 사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싫어서입니다. 빛이 어둠을 비춰야 하는 이유. 빛은 가만히 어딘가에 있다고 해서 어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빛이 직접 어둠을 향해 비춰야 합니다. 내 통장을 직접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어디에 쓰는지, 어디서 새는지. 이것이 빛을 비추는 첫 번째 행위입니다. 현실을 보는 것이 고통스럽더라도 어둠을 인정하지 않으면 빛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꼭 부자가 되어야 할까요? 여기서 저는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실행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 한 가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연 법칙을 따르는 삶의 목적이 반드시 부자여야 할까요?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빠르게 흐를 때도 있고 느리게 흐를 때도 있습니다. 폭포처럼 웅장할 때도 있고 작은 실개천처럼 조용히 흐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강물도 자신이 느리다고 작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길을 흐를 뿐입니다. 그것이 아름답습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무는 100년을 자라 울창한 숲이 되고 어떤 나무는 마당 한켠에서 조용히 그늘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 나무 아래 앉아 쉬는 사람에게는 그 작은 그늘이 더없이 소중합니다. 크기가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연 법칙이 우리에게 진짜 가르쳐주는 것. 자연은 생존 경쟁이 치열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나 빛의 방향을 거스르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남의 평가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의 삶은 리얼한 것입니다. 자연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들꽃은 장미가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참새는 독수리가 되려고 날개를 더 키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충실히 합니다. 그리고 그 충실함 속에서 자연 전체의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자연 법칙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실행해서 돈을 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다운 방식으로 충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자연의 방식입니다. 평화롭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요? 저는 재정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꿈꿉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저는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가 헛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원합니다. 억지로 남의 삶을 흉내내지 않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오늘도 성실하게 했고 나를 아끼는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냈고 내일도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 남아있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평화롭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목표가 아닙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실패한 삶이 아닙니다. 자연 법칙을 따르는 삶, 즉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꾸준히 성실하게 실행하는 삶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든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그 풍요가 통장 잔액일 수도 있고 깊은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일 수도 있고 아침에 눈 떴을 때 느끼는 조용한 평온함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룹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을 이룬다. 봄꽃은 겨울에 피려고 억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피고 때가 되면 집니다. 그 순리를 따르는 것이 꽃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SNS의 속도에 맞춰 억지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타임라인에 내 삶을 끼워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쌓이면 됩니다. 자연이 그렇게 하듯이. 마지막으로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 붕 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룻밤에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계속 퍼뜨릴 것입니다. SNS는 현실보다 화려한 삶을 계속 전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물은 오늘도 아래로 흐릅니다. 빛은 오늘도 어둠을 비춥니다. 씨앗은 오늘도 묵묵히 땅속에서 껍질을 깨뜨립니다. 자연 법칙을 따르는 삶이 반드시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한 가지는 가져다 줍니다. 잠들기 전 오늘도 나답게 살았다는 조용한 평화.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진짜로 원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단 하나만 실행해 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자리에서.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시작이 전부입니다. 내가 물을 받는 것보다 조그만 물이라도 나무에 주어 갈증을 해소해주고 내가 빛이 받기보다 조그만 등불이 되어 어두운 거리를 조금이라도 밝게 하여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게 한다면 소모적인 삶에서 창조적이며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자연이 우리에게 말하여 주는 빛과 물이 흐는 본연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의 흐름과 빛의 방향에 역행하는 삶이나 사회는 일시적으로 성공한 듯하여도 얼마 안 가서 메마르고 피폐해질 뿐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